우리 몸에서 기둥 역할을 하는 척추는 머리를 받치고 있는 목부터 꼬리뼈까지 길게 이어져 있습니다. 각각의 척추뼈는 그 부위별로 부르는 명칭이 달라집니다. 목뼈를 경추, 등뼈를 흉추, 허리뼈를 요추라고 부르며 경추는 7개, 흉추는 12개, 요추는 5개 등이 있습니다. 어디 하나 중요하지 않은 부위가 없지만 맥브라이드식 장애평가 기준에 의하면 우리가 실제로 다치게 되었을 때 가장 높은 장애율로 평가되는 부위는 바로 배우 부위입니다. 배우 부는 흉추 11번, 흉추 12번, 요추 1번까지 총 3개의 척추뼈를 말하며 허리를 숙이고 펴는 운동을 의미하는 배굴 운동 등을 담당하고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배우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장애율이 가장 높게 평가된다는 것은 치료 및 재활에 더욱 집중하셔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척추의 손상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척추 압박골절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척추 압박골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척추의 생김새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직접 만져보지 않고 영상으로만 보아도 척추뼈가 아주 단단하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이 척추뼈가 외부에서 오는 강한 힘에 의해 납작하게 눌리는 것을 우리는 척추 압박골절이라고 부릅니다. 압박골절로 인해 신경이 손상될 수도 있고 척추가 어느 한쪽으로 휘어 균형 및 정해진 척추의 모습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교통사고로 척추 압박골절 진단을 받고 저희의 도움을 받으셨던 위임자 A의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해자 A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본인 소유의 출퇴근용 오토바이로 퇴근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등으로 바뀌며 제동을 시동하였고 뒤에 오던 차량 운전자가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하여 A의 오토바이를 그대로 충격한 사고였습니다. 하마터면 정말 크게 다칠 수도 있었지만 스스로 보행이 가능한 정도라고 판단한 A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허리 쪽 통증을 주로 호소했던 A는 기존 방사선 검사에서 골절과 같은 소견은 없이 단순히 전치 2주인 다발 부위 염자 및 타박상 진단을 받고 입원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입원 중임에도 통증이 점점 심해지자 주치의는 정밀검사 오더를 내렸고 MRI 촬영을 하고 보니 척추 압박골절이 발견된 것입니다. 정확히 흉추 12번 압박골절 진단을 받았는데 교통사고 직후 및 기본 엑스레이 검사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만큼 척추 압박골절의 정도가 그리 심각하지는 않은 것이기에 주치의를 통해 수술이 필요한 정도는 아니라 다행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안정을 취하며 이동 시에 척추 보조기를 착용하는 것으로 치료 방향을 정하였고 너무나 억울한 사고인 만큼 피해자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이 분야 전문가를 찾던 중 콩당 손사와 연결이 되어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객관적인 상태를 판단하기 위하여 검사 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해 봅니다. 흉추의 척추 압박골절의 진단이 이번 교통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지 그 연관성을 먼저 따져봐야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고 이전에 있었던 척추 압박골절은 아닌지,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정말 맞는지 등을 주로 살펴봅니다. A는 비교적 젊은 성인 남성이어서 특이사항은 없었지만 보통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에게 호르몬 변화로 인하여 급격히 골밀도가 감소하여 골다공증이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 보험회사에서는 교통사고로 할지라도 단순 염자로 그칠 상해가 골밀도가 낮아 척추 압박골절이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쳐 손해액을 적게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회사의 대응을 미리 준비하려는 것은 물론이고 피해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손해사정을 위하여 의료기록의 철저한 분석이 가장 먼저 진행되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척추 압박골절은 전치 8주에서 12주 진단을 받게 됩니다. 이 기간이 지난다고 하여 척추 압박골절이 모두 회복되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기간이 지나고도 수차례의 외래 진료를 통해 경과관찰 및 재활치료를 이행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어떠한 후유증이 남게 될지 모르는데 서둘러 합의를 하는 것은 많은 경험이 있는 손해사정사의 입장에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A씨 역시 당장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게 되어 수입이 뚝 끊기자 가능한 빨리 합의금을 받고 종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보였지만 그로 인해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의 내용을 충분히 안내받고 살펴보신 후 꾸준한 치료와 대학병원 감정의로부터 척추 압박골절 후유장애 평가를 받아
손해사정 업무 절차에 따라 이 교통사고 보상 처리를 종결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계절이 몇 번 바뀌고 제법 시간이 흘러 상당히 호전 양상을 보이는 A는 척추압박골절 후유장의 감정을 3차 의료기관의 전문의에게 의뢰하였고 노동능력 상실률 32% 및 사고관여도 100% 그리고 한시장에 7년을 인정받게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후유장의 위자료와 상실 수익액 등의 손해사정을 이어나갔고 보험회사에 손해사정서를 제출과 더불어 수차례 의견 진술을 진행한 후에야 피해자 A에게 흡족할 만한 합의금 보상이 지급될 수 있었습니다. 반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있었던 일을 간결하게 설명하다 보니 업무상의 고충을 포함한 많은 부분이 생략된 점을 감안해 주시길 바라며 척추압박골절 후유장의 보상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척추압박골절 비수술이라고 하여 보험회사로부터 터무니없는 주장을 들으셨다면 논리적으로 반박할 자료를 마련하여 도움드릴 수 있는 전문가에게 상담받으시길 바랍니다. 상담의 창문은 언제나 자유롭게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